예, 계속 뭐 조정인 듯 조정 아닌 듯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은 조정 아닌 듯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10시에 시황 해설, 오늘은 박건희 KB증권 프라임센터 차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코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은 뷰를 좀 주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주제를 먼저 잡아서 좀 소개를 하는데 주제부터 좀 화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조정 이후 어떻게 될까, 또 주도주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하반기 주인공이 될 가능성 가운데 AI 반도체 조선을 일단 꼽으셨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사실 강한 장은 대형 기술주들이 끌어올렸는데요. 조금 조정을 받다 다시 오르는 듯합니다. 소위 대형 기술주들, 빅테크들이 다시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 전체를 좀 이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고 트렌드다.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시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은 할 수 있어요. 네. 어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지만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게 빠져서 네. 저희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야, 어제 그 엔비디아 빠졌는데 오늘 매도해야 되냐? 아니면 조정할 때 사야 되냐? 네.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은데 저는 하나의 큰 물결이고 트렌드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반도체나 AI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트렌드고 메가 트렌드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엔비디아가 일단 실적을 5월 24일 날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음. 한 71억 달러 정도 이렇게 나왔고 시장에서는 사실 한 6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좀 나올 걸로 그렇게 좀 했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 것들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 엔비디아가 크게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도 있고 저희 잘 아는 게임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도 있는데 확실히 게임 쪽 매출 게임이라는 건 저 GPU 카드 이런 거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래픽 카드. 그쪽은 예. 많이 줄었는데 데이터 센터 음. 쪽에 매출액이 좀 많이 좀 늘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뭐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도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한 37억 달러 정도 했었었는데 요번 실적에서 한 42억 불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왜 트렌드라고 느끼는 거 하면은 예전에 저희 2021년도에 트렌드라고 했었던 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1년도에요. 그때쯤 하면 메타버스. 메타버스. 예. 맞지 메타버스 않습니까? 얘기 많이 그렇죠. 했죠. 네. 근데 메타버스하고 이런 AI주들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앞에서 방금 예시로 봤듯이 네. 실적이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시적인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 쪽이 그 AI 관련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그 힌트가 있어요. 그 엔비디아가 그때 실적을 발표를 하고 이틀 후엔가 마벨이라고 이제 똑같이 이제 시스템 그 칩 업체가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 분기 실적이 15억 달러가 나왔는데 우리는 회계연도가 끝날 때 AI 관련된 매출이 2억 달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미미하기는 하거든요. 예.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년에는 2배가 될 것이고 이 매출이 4억 달러 그리고 내후에는 4억에서 이제 8억 달러로 이렇게 좀 넘어갈 거다 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긴 한데 저는 사실 엔비디아의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이렇게 좀 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주봉 쪽에서 이제 거의 이제 차트는 좀 높은 쪽에 형성이 돼 있어요. 추세 곧 그렇죠. 상단에 좀 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게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를 사서 매수를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네. 약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실적이나 전망은 좋은데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그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마벨을 살까요? 마벨도 마찬가지로 마벨도 실적 발표를 그 당시에 하고 30%인가 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AI 반도체 매출은 굉장히 미미하죠. 한 10분의 1도 안 되고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벨도 이미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략을 저희는 그래도 새로 짜야 되는데 네. 국내 반도체 업체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엔비디아 쪽하고 좀 틀린 게 좀 뭐냐면은 국내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올라온 게 이번 연도서부터 이렇게 바닥 찍고서 이렇게 올라온 쪽이 많아서 추세적으로 아직도 부담이 안 되는 종목군들이 좀 되게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렌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자, 그러면 AI 칩이 뭔데 거기서부터 좀 출발은 살짝 하기는 해야 돼요, 네. 사실은. AI는 굉장히 저 HBM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류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서 계속 네. 전송을 해야 되니까 계속 단을 쌓야죠. 예. 그리고 단을 쌓아야 되다 보니까 그 단마다의 그 교류,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굉장히 작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하이케이라고 있습니다. 굳이 저희 그 설명을 예시로 드리자면은 하이케이가 무엇이냐? 하이 예. K요? 예, 하이케이. 네, 소재. TSV인가 뭐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하이 K. 그렇죠. 네네. 이거 일종의 소재인데 네네.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전류가 곧 정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류를 디지털 정보로 바꿔서 그거를 교류를 해주는 게 일단 반도체의 역할인데 트랜지스터. 저희 그 매트릭스 영화 보시면 네. 네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 네. 그 매트릭스로 들어가기 전에 머리 뒤에다가 머리 이렇게 딱 꼽죠. 그 꼽을 때 그 사이 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느낌적으로. 네. 여기가 뭐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 뭐 전류가 흐르지도 않을 그렇죠. 뿐더러 예. 그러니까 여기를 만드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재 업체 말고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이 소재를 붙여주는 증착 업체가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네. 이따 해주실 거죠? 종목 얘기할 때 하고요. 네. 어쨌든 얘기를 정리해 보면, 네. 네. 그 AI의 변화들이 혁명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는 여기 앉아 있으면 메타버스 때도 그랬습니다. 메타버스 때는 이거는 지금은 열광이지만 곧 지나갈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메타버스가 메타버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메타버스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실적이 안 받쳐지는데 AI는 그것이 실적이 좀 받쳐지고 있다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나 마벨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여기도 기회가 있겠죠. 그죠? 네,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체를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어제 기사 가운데 그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밀수하고 있다는 기사 보셨어요? 미국에서 못 팔게 하니까 그만큼 이제 그 기사는 이 제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럼 말씀하신 그 섹터나 종목 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국내 증시 전망 좀 여쭤보고 그쪽으로 갈게요. 대체적으로 증권사의 시각은 조정 이후의 하반기 상승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도 동의하시는지 좀 다른 시각이신지요? 예, 조정 후에 네. 상승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이 이제 조정이니까 조정 때 그럼 좀 사는 게 맞는 전략인가요? 예,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섹터가 좀 좋습니까? 네. 저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전략적으로 국내 반도체 주를 하나 사야 되고 네. 또 하나 이제 업황이 회복이 되는데 네. 저평가돼 있는 종목에서 조선주를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조선주가 최근에 그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결국에는 그 저희가 잘했던 LNG 쪽하고 그 2021년도 받았던 이제 컨테이너. 2021년도, 2년도 이렇게 좀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관련돼 있는 성과가 많이 올랐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수주 잔고가 저희가 이제 3년치를 미리 지금 확보를 해놨는데 이제 수주 잔고라는 게 한 2.5년이 넘어서면은 드디어 이제 사이클적으로 추세적으로 가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보고 그렇군요. 있어요. 그게 잔고가. 중요한 뭐 물이 끓는 전처럼 그런 포인트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걸 이제 이번에 좀 넘겼고 예. 그러면 조선주는 자 2022년도에 수주 받은 거가 2025년도까지 실적 개선이 되는데 거기다가 P인 성과까지 올라가졌으니 네. P 곱하기 Q. Q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 있기는 많이 올랐어요. 예. 조정도 없어요. 조정도 사실은 그렇죠. 조선주 좋게 보니까 조정 받으면 살까 싶은데 네, 예. 별로 조정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일봉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죠. 못 들어가죠. 예. 주봉이나 월봉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추세를 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수주 산업들은 수주를 받고 실적으로 나오는데 2년, 3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월봉이라든지 이런 연봉까지도 보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근데 그 추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조정 시에는 네.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조선주 가운데는 네. 관심 가질 뭐 이게 이제 실적과 밸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좋긴 네. 좋은데 주가가 많이 반영해 버렸어. 그러면 투자이기에는 없는 거니까. 네. 조선주 가운데 최선호주는 탑픽은 어떤 겁니까? 저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보고 싶고요. 네. 저기 제가 이제 표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현대중공업부터 하나오션까지 저희 대표적인 4개 종목 가지고 왔는데 삼성중공업에 저희가 저기 붉은 막대가 있을 거예요. 예. 주황색 막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저평가 상태가 짧을수록 큰 거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되게 작잖아요. 지금 저 나무 막대가 네. 예, 주황색 막대가 PBR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실적이 개선돼서 올라오는 폭은 굉장히 좀 크죠. 저 빨간색 그래프. 그러니까 이제 네. 저평가돼 있는데 실적 개선 폭은 큰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PBR과 ROE를 그리셨네요. 그 관계에서 그래서 삼성중공업 잘 보시겠습니다. 네, 조선주 좋게 보셔서 삼성중공업 말씀하셨고요. 최근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랐는데요. 네. 삼성중공업. 그다음 반도체 얘기를 해서 이제 종목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반도체는 좋게 보셨는데 반도체 포인트하고요. 반도체 섹터 안에서 또 관심 종목도 말씀해 주십시오. 반도체 전략은 네. AI 반도체는 선단 공정, 선단 공정. 미세화, 네, 그리고 위로 쌓는 3D 척층, 네, 뭐 이런 쪽 관련돼 있는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오른 것들은 또 많이 올랐어요. 저희 잘 알고 있는 뭐뭐 종목들은 많이 올랐는데 요새 올라가는 증착 쪽이 있죠. 그러니까 유진테크,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보시면은 한동안 쉬다가 올라간 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유진테크 필두로 해서. 근데 제가 보는 건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 모멘텀. 아까 네. 저기 엔비디아 쪽 예, 말씀하신 예. 게 중국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는데 그럼 중국은 어디 제품을 쓸 거냐? 미국 거의 제품을 쓰면 결국에는 한국 거 한국 쓴다. 거를 쓸 테고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또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굉장히 커요. 예, 아까 말씀드린 하이케이 쪽에서 캐퍼시티 장비 쪽이 거의 100%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혜택도 볼 테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 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또 하이케이 쪽 관련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제서 좀 반영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그러면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고 뭐 DDR5나 뭐 이런 쪽도 있지만 그 중에서 결국은 AI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초반에 네. 저희 엔비디아나 이렇게 실적도 좀 봤지만 네. 가시화되고 나오고 있고 그 성장성이 굉장히 큰 거고요. 주식이라는 건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실적 이런 걸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네. 거고 그 두 개가 다 맞물려 있는 거고 또 하나 좀 매크로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저희 시장에서 반도체 재고가 2분기가 좀 정점을 찍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 대부분 정점을 찍었을 때가 주가가 바닥권을 좀 형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재고가 사실 언제가 콕 찍어서 바닥이라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미 주가는 그걸 많이 반영을 해서 하락한 다음에 이제 턴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사 내가 조금 타이밍을 일찍 들어갔어도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점이라는 건 찍고 내려올 지금 그 시점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이유 중에 뭐냐가 계속해서 디램 캐펙스가 지금 2023년도에 마이너스 24%까지 감산이죠 결국은 낸드도 그렇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감산 효과가 현재 나타나는 거고 이러한 감산 효과 때문에 2024년도는 드디어 ASP가 네. 플러스로 전환되는 평균 단가 ASP.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평균 단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예. 이게 과거 거를 제가 한번 딱 보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제품별 디램 ASP 전망을 보니까 주가는 미리 6개월 전에 움직였어요. 네. 저도 이걸 만들다 그 보니까 위에 차트 다시 보여주세요. 네, 아니 위에 차트 보여주세요. 아까 예, 그 ASP하고 주가하고 연동 관계를 예, 보여준 거군요. 요겁니다, 그렇죠? 예. 디램? 그거 요건- 말고 제가 예. 다음 거 하나 있을까요? 네, 요거 아닌가요? 예, 그 네. 맨 마지막 거가 마지막 거, 네. 예, 하나 있는데 네. 어쨌든 예, 그거죠. 요거예요. 예, 예. 예, 요걸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네, 주가가 미리 바닥을 형성을 하더라. 실적은 바닥이 그렇죠. 아닌데 네, 6개월 전부터 딱 이렇게 찍는 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ASP 전망이 2024년도에 올라간다면 예. 투자 시점은 사실 지금이고 주가는 미리 움직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황은 바닥 찍고 인제 올라오는 쪽이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건희 차장님과 시장 얘기했는데요. 저희 이제 코너에 처음 오셔서 뭐 오늘 가지고 계신 생각을 다 풀어내기는 좀 제한이 있고 차차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 그리고 조선주를 큰 흐름의 좋은 섹터로 보셨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